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2월 1일 아침을 기해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아웅산 수키 국가자문과 윈민 대통령을 체포해 연금했습니다. 수키와 윈민 이외에도 집권당 요인들을 하나하나 체포해 격리했습니다.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와 최대 도시 양곤 등은 워싱턴 DC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 주변으로 겹겹이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도시 길목마다 검문소가 설치된 가운데 군 병력과 장갑차가 배치됐습니다. 국영TV와 인터넷, 전화 등이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현금과 비상식량 등을 급히 챙기고 있습니다. 군부는 권력이 군 총사령관 민 아웅 헐라잉에게 이양됐으며 앞으로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재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군부의 거병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이런 일이 왜 이 시점에 일어났는지 참 공교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군부 거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정반대 보도도 많습니다. 클래리언 NOQ 리포트 등은 엄청난 사기극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선거 사기의 증거는 2020년 미 대선보다 많다. 그러나 아웅산 수키 정권을 지지하는 국제사회는 단체로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외면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권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웅산 수키는 노벨 평화상과 국제 애니스티상 수상자이기는 하지만 본질은 인권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둔감아 국제사회에서는 여성 폭군으로도 비춰졌습니다. 그렇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역시 정의의 세력은 아닙니다. 국제정치에서 정의 같은 것은 환상입니다. 물론 군부가 부정선거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거사를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미얀마 총선은 미국 대선과 며칠 차이 없는 2020년 11월 8일에 치러졌는데 나타난 현상들도 미국을 빼닮았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석연치 않게 개표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개표가 중단되고 표 집계가 조작된 미국과 판박입니다. 군부가 선거인 명부 대조를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것도 아주 유사합니다. 미얀마 내에서 차별받는 로힝야 무슬림의 150만 표가 무효표가 되는 등 선거에서 1000만 표 이상이 조작됐다는 게 군부의 주장입니다. 미국 대선 사기극의 각본과 아주 유사합니다. 미얀마 정변을 접한 미국은 아웅산 수키 등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선거 결과를 바꾸려 하거나 민주화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변 상황이 되돌려지지 않으면 관련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라는 게 사실 마땅치는 않습니다. 아마도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사기도 그렇고 수법도 비슷하다 보니 바이든의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재발이 저릴 수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에는 미중 쟁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중공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미얀마의 각 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 내용도 아닌 것 같지만 미얀마 법에 따라 군부에 배정된 25%의 의석을 내놓으라는 군부의 입장과 미묘하게 비슷합니다. 현재 바이든은 언제 표변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중공에 대해 포위망을 좁히며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성격의 것은 아니고 오바마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뼈를 주고 살만 취하는 거칠이지만 이마저도 중공으로서는 당혹할 노릇입니다. 미얀마는 중공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곳입니다. 1대1로의 거점으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공은 원유 수송로인 말라카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대비해 송유관과 가스관을 미얀마 내륙을 거쳐 윈난성 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공은 짜옥표 경제특구를 2020년 8월에 승인받아 심해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에너지 안보에 미얀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얀마가 미국 등 서방 세계에 넘어가면 일단 유사시 중공의 순풍이 끊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공은 어떻게든 미얀마를 자기네들 영향권에 넣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얀마 내에서 아웅산 수키는 기본적으로
1대1로에 협조한 친중이지만 미국 민주당과도 오랫동안 밀접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인권 옹호의 투사로 노벨상을 받은 이후 백악관에 초청해준 오바마, 힐러리 등과 밀접합니다. 특히 힐러리의 경우 클린턴 재단에는 미얀마 이니셔티브 항목이 있어 아웅산 수키와 각별했습니다. 군부는 무기를 판매하는 중공과 좀 더 밀접한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민선 정부는 미국과 비교적 가까워졌습니다. 역으로 군부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군부 쿠데타가 있기 전인 1월 10일 중공 외교부장 왕이가 동남아 순방길에 미얀마를 방문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이는 아웅산 수키를 만나 30만 도스의 우한폐렴 백신 지원을 약속했고 국경 문제, 지역 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로힝야 무슬림 난민과 관련해서도 중공은 국제 무대에서 아웅산 수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때 왕이는 1대1로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거론했습니다. 미얀마의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중공 편에 설 것인지를 떠보는 자리였습니다. 왕이는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떠나기에 앞서 군의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과도 만났습니다. 바로 이번에 정변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시진핑은 2020년 1월 미얀마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1월이면 우한폐렴이 막 폭발한 시기였습니다. 국내 사정도 다급한데 시진핑이 방문한 것을 보면 미얀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중공이 미얀마를 다루는 방식은 민선 정부 지도자와 군부 지도자 양자를 모두 접촉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1월 시진핑이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1대1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총사령관이 민선 대통령이나 아웅산 수키를 수행하는 위치에서 외국 원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미얀마에서 군사령관은 민선 대통령 못지않은 마쿠의 실력자입니다. 대체로 중화권의 국제문제평론가들은 중공이 바이든의 미국에 대해 대화와 제재 요구를 하면서 미얀마 카드로 골탕을 먹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갈라져 있는 미국과 같은 상황을 미얀마에서 만듦으로써 바이든을 당혹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공은 오래전부터 미얀마를 자기네들 판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공 입장에서 미얀마는 샤오띠 동생입니다. 미얀마에는 명나라에 건너간 중국계 화교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5,600만 인구의 2%에 달하는 120만 명이 중국계입니다. 미얀마는 연방국가입니다. 7개 성, 7개 방,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윈난성과 접한 와방, 와 스테이트는 중국계 60만 명 정도가 집단 거주하는 곳입니다. 全体起立升旗仪式现在开始 全体起立升旗仪式 전체 기립, 깃발 개항이란 중국어 구호입니다. 여기는 중공이 아닙니다. 중국계가 거주하는 와방, 와 스테이트입니다. 주민들 모두 미얀마 국적이지만 맨더린을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중공에서 흔히 보는 오성홍기 개항식을 빼닮았습니다. 이곳에는 자체 중국어 방송국도 있습니다. 중공이 우한폐렴을 구호한다면서 45톤의 구호 물품을 보내자 군복을 입은 미얀마 와방의 한 젊은 여성이 조국의 동포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맨더린으로 조국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도 말합니다. 소름이 끼치는 장면입니다. 중국계 미얀마인들이 중국어와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와방은 고도로 자치화된 곳입니다. 4만 명의 자체 군 병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은 이들이 언제든 중공에 귀속할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별의별 곳이 다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의 본질은 군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중 간에 보이지 않는 대리전일 뿐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판단할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